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은 후끈 달아오르는 게 쉽지 않고 있다. 무주택자로 살면 안 되는 이유. 전세는 수단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장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잠잠하다가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꾸준하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격도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네. 움직이는 게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울이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서울에 뭐 교육이 좀 집중된 지역에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서울에 또 전역으로 그리고 3기 신도시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이 경기도까지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전세도 구할 데가 없네 이러면서 지금 경기도의 빌라조차도 네. 서울의 빌라 오르고 경기도의 빌라조차도 지금 가격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양상. 계속 올라가네요. 예, 그다음에 매매가도 올라가는 양상.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풍선 효과예요. 지역과 지역 간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비싸니까 그 물건이 또 다른 물건으로 옮겨가는 양상들이 옮겨가고 있고 경매 시장도 빌라들이 후끈거려요. 예, 그래서 원래 빌라는 그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거를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빌라는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어려운 물건이에요. 사실. 빌라가. 예,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뭐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조금 작다라는 의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지금 빌라를 막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빌라의 몸값이 올라갔을 때는요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타이밍이에요. 전 전환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은 여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게 쉽지 않고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아마 올해 그 이번 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이렇게 후끈 아직까지 달아오르고 시장의 변화들이 상승으로 꺾인 게 있지만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아마 내일이나 뭐 수목금 중에서 나오겠죠. 뭐 파주라든지 지금 저번에 비조정 지역으로 그냥 네. 유지가 되었던데도 사실은 이제 조정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뭐 부산에 이미 5개의 지구가 되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될 여지도 있고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지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울산 하면은 뭐 광역 지자체긴 광역 시지만은 네. 거기에 작년에 한 5억 초중반대의 아파트가 네. 지금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로 얼마 찍었는지 아세요? 정말 이런 거 무서워. 막 2배까지 올랐을까 봐. 얼마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7억 5천? 12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뭐 그 심리가 가격을 올리는 심리의 작용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공급이 막히니까 공급 막히고 물량은 한정돼 있고 집값은 오르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돈은 또 풀려 있고 네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고 뭐 파주도 이제 뭐 10억 이제 바라보고 있고 네. 뭐 부산은 이제 10억 넘는 게 부지기수고요. 네. 천안 같은 경우도 성송동이라고 대장인 지역이 있는데 성송동도 뭐 한 3억짜리가 이제 6억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진짜 그 고가 주택 그러면 9억 이상. 뭐 세금도 그래서 9억에 맞춰서 뭐 종부세를 내내만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네. 이제는 고가 아파트가 10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6억 자체가 고가에 진입하는 거라서 6억이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가의 아파트 기준들을 바꿔야 되죠. 근데 그거를 바꾸면은 세수가 줄어들겠죠. 만약에 그쵸. 종부세 같은 거를 낸다고 그쵸. 하면은 줄어드니까 네. 이게 2010년도에 기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기준들이 강산이 한번 변했는데도 네. 바뀌지 않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정되고 개정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 얘기 나누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무주택자로 살면
살면 안 되는 이유라고 좀 잡아봤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주택자로 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줄곧 무주택으로 살지 말라고 계속 얘기는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만약에 사지 않으면은 네. 지금이라도 1주택을 유지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있으면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나 집을 사야지 할 때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값이 그게 오르니까. 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친구 비유를 든 적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집주인이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전셋값을 네. 하나도 안 올리고 한 아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착한 집주인. 예, 착한 집주인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하고 있다가 시장이 변화된 시점에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쵸, 언제까지 전세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살 게 없어요. 10년 전 가격을 생각하셨으면은 예. 지금이랑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은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잘 지내고 네. 그다음 착한 임차인이라서 네. 배려를 해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저는 거꾸로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네. 왜냐하면 동기부여를 주지 못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너무 씁쓸한. 씁쓸하죠. 네. 뭐 이제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왜 시작을 했냐면요. 네. 전세로 살기 싫고 네. 전세값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음. 부동산에 제 전공을 살려서 눈을 뜬 거예요. 음. 근데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받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돈을 계속 올려? 집주인이 그냥 차라리 집 사자 하면서 집을 사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주고 살고 있었는 다음 전세 때 뭐 1억 5천 주세요.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막 올리니까 예, 올리니까.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차라리 내 집 사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주고 사는데 또 1억에 사세요. 힘드시죠? 아이고 그쵸. 아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10년 살고 났더니 네.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편안함이 그 현실 속에서는 편안함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시기가 있고 생애 주기별로 주거를 바꿔야 되는 시기도 그쵸. 있고 여러 네. 가지 어떤 변화의 양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변화의 시점에 인지를 뒤늦게 하면은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네.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동기부여를 줬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어릴 때 공부 안 해도 숙제 안 해야 안 혼내는 선생님이 네. 있으면 숙제 안 하잖아요. 네. 너무 좀 혼내면은 맞기 싫어서라도 숙제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게 공부가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기라는 걸 하고 집을 사고 이런 기회들이 네. 순간순간에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네.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 3년 전에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데가 네. 많았어요. 3년 전만 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억에서 1억 5천만 있으면요 서울에 진입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그렇죠. 그래도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아니겠죠. 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진입 못해요. 지금 과천이 전세가가 조금 낮아가지고 매매가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과천에 레미안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아파트 예전에 불과 3년 전만 해도 네. 1억에서 1억 5천만 있으면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하죠. 그렇게 이제 그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그걸 따라가긴 하지만 벌어지는 폭들은 옛날에 그 가진 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폭이 좁아지는 시기는 이제 지났고 네. 점점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과 기회들은 사라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로 유지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의 삶의 수단인 주거가 전세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전세는 수단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내 주거의 안정성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거를 길게 갈수록 안정성들은 더 불안해지고 네. 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와 선택지의 어떤 수량들이 네, 점점 네. 좁아지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